자, 여러분들 5월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5월달 초까지만 해도 세리메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장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였는데 5월달 말에 살짝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우리 어제도 외국인 수급 체크를 했었잖아요. 우리 어제 수급 봤을 때 현선물 쌍끌이 매도가 다 나와주고 있었는데 오늘도 외국인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 6천억 선물은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. 어제도 선물을 한 1조 6천억인가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까지 거의 1조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정도 흐름이면은 또 오늘도 장 마감 때 또 1조 넘게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것도 있고 플러스 미국장의 랠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고가를 이제 최근에 몇 번 찍었죠.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뭔가 여기에서 더 한번 콜을 외치기가 뭔가 애매한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들 눈치싸움 차익 실현에 대한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이렇게 같이 불똥이 튀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도 2% 이거 전저점 거의 이탈이 나왔네요. 74,000원 이탈이 나왔고 이게 노조 파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안 좋게 또 볼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팔고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지난번에 지루하게 박스권을 만들었던 72,000원도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상황. 하이닉스는 그나마 엔비디아가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안 빠졌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잘 버티던 하이닉스마저 오늘만큼은 마이너스 3% 좀 아프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21만원도 찍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20만원 까지 이탈이 나와주면서 경고했던 반도체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. 오늘 미국장에서 다른 종목들 다 하락했죠. 특징이 뭐였죠? 엔비디아랑 애플만 소폭 상승이었나?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이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여전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렇게 조금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나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요거 자료 보시면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수익률이 여기 이렇게 최근에 막 하락했다가 저번에 여기 고점 막 찍고 있었을 때 이거 미 국채 이거 너무 불안하다 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흔들렸었죠. 그런데 미 국채 막 하락하면서 증시가 굉장히 랠리가 잘 나왔어요.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조용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슬 올라오더니 전고점 얼마 안 남았는데? 전고점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미 국채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바닥 형성하면서 고개를 빼꼼 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당연히 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이런 또 지표들이 보이는 게 조금 불안 요소죠. 그럼에도 우리나라 증시 어디에서 그나마 대부분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나마 어디가 좀 버티고 있는가 또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애플이 비교적 잘 버텼었죠.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애플 부품주들 BH가 3% 그 다음에 LG 이노텍은 그래도 비교적 보합권에서 외국인 이렇게 강한 매도세에도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. 아무래도 우리 일정 체크했을 때 6월달에 이제 WWDC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계속 매수를 하고 콜을 할지가 좀 되게 애매한 거죠. 이게 재료가 여기에서 더 돈을 써도 위에서 받아줄 구간이 있을 만한 그런 또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애플의 이벤트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요쪽에서 수급이 더 들어오면은 위에서 뭔가 받아줄 수 있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게 애플 쪽이랑 최근에 뭐가 들어왔었나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. 그나마 전력기기에서 신재생 쪽 파생이 됐다가 지금 다시 또 꺾이고 있긴 한데 세력들 입장에서도 돈 쓰는 또 선수들 입장에 봤을 때도 굳이 이 상황에서 돈을 무리하게 써가면서까지 주가를 올릴 만한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는 거죠. 그나마 애플 부품이나 아니면 미국장 시황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화장품 쪽도 있을 수 있고 그죠?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경기 방어주다라고 하면서 식품주에서 또 뒤늦게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. 그런데 현재는 식품주까지도 같이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여기에서 더 수급이 들어올 만한 섹터가 비교적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다.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. 네이버 카카오도 물론이고 2차전지 종목들도 다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몇 개 재료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갭을 호재가 붙은 애들 한마디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. 국채금리
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뭐 금리 관련주를 해가지고 제주은행의 테마성으로 움직였었죠. 제주은행이 오늘 거래대금 2천억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. 그 외에는 월요일날 일정 체크했던 것 중에 그 네이버 웹툰 6월달 상장에 대한 가능성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잠깐 했었잖아요. 거기 관련해서 그게 조금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게 Y랩이 갭 떴다가 현재는 음봉인 상태. 이 외에도 뭐 MBT 종목도 뭐 차트는 우하향 속에서 그냥 살짝 반등이 나오는 정도. 그다음에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연관이 있다는데 약간 테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거래 대금은 크진 않지만 매매할 게 없는 가운데 그나마 6월달에 일정이 있는 종목들만 조금씩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. 결국엔 6월달에 일정이 있던 애플 부품이랑 뭐 네이버 웹툰 뭐 이런 것들, 그다음에 시황 크게 상관 안 받을 수 있는 그나마 화장품 쪽 이렇게 들어온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고, 그 외에는 다 힘들다. 다 힘들다. 괜히 매매했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손실이 커지는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다.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종목들이 굉장히 가볍고 거래 대금이 아직은 크게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나마 신재생 쪽은 대부분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 4%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플러스 전환이 되고 플러스 2%에서 놀고 있습니다. 신재생 쪽은 그래도 연속성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지금 반도체는 엔비디아 계속 날아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를 계속 밀고 나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.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리해본다면 결국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, 재료가 있는 애들, 그다음에 뭐 신재생 같은 애들, 어제 PNT도 따로 재료가 붙으면서 좀 강하게 거래대금이 터졌었죠. 뭐 이렇게 따로 호재가 붙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또 장난치기 위해서 뭐 일부 신규주, 약간의 뭐 품절주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매매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우리 저번에 일정 체크했을 때 목요일이 IR이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IR에 대한 기대감 없는 것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%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거래 대금은 거의 뭐 별로 없죠. 130억 정도. 자, 그래서 별로 뭐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고 대부분 차익 실현 때문에 하락이 많은 상황이니까요. 여러분들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, 저도 어저께 또 어려운 시장에 덤볐다가 돈 삭제되는 거 보셨죠? 그래서 쉽게 대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니까 거기에 맞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모르고 깜빡하고 답변을 안 드렸는데 답변을 드리자면은, 안녕하세요 주덕님, 매번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. 상승형 음봉 거래할 때 음봉이 아닌 윗꼬리 양봉도 똑같이 생각하고 접근해도 괜찮나요? 큰 흐름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한번 제가 검증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음봉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안 갖는 경향?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다음날 저점에서 노렸을 때 확률이 좀 더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는 제 이름을 태환이 형 언제까지 계좌 공개할 거야, 이렇게 공개하면 심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됨. 와, 이거는 계좌를 공개하면은 이게 사실상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. 그거를 걱정해 주고 있는 친구인데 이거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네요. 고마운데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외에도 다른 이제 댓글 중에 마치 제가 억지로 공개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우리 시청자분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계좌를 공개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,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테 막 계속 계좌 공개해라 이런 댓글은 거의 없어요. 제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, 하나의 컨텐츠로 이렇게 그냥 트레이딩도 이런 식으로도 뭐 운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. 여러분들 그냥 시황만 딱 듣고 끝나는 것보다 소소하게 오늘의 트레이딩 컨텐츠 해가지고 계좌 공개를 함께 하는 것도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하게 된 겁니다. 제가 뭐 어디 강제로 이제 하는 거 아니니까요.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심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그 계좌는 많이 좀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태예요. 비중을 줄여놓고 충분히 이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좀 해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하니까요.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제가 뭐 나중에 심리에 영향이 있다면은 그때는 조금 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질문 드립니다. 스윙 투자 시 상승할 자리에서 거래량 없이 야금야금 빠질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? 그죠? 뭐 윗꼬리는 자꾸 달리는 것 같은데 종가상 빠질 때 어떤 식으로 손절하는지요?
뭐 이런 경우가 스윙할 때는 당연히 있는데 뭐 거래량이 없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뭐 추세나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그냥 홀딩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여기 밑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수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다면은 버티시는지 버티죠. 근데 버티는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지금처럼 갑자기 막 쏟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불안해.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이럴 때 뭐 비중 조절이나 손절할 때도 있는데 원래 원칙상은 그래도 매수 이유가 훼손되지 않으면은 버티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왜 이렇게 살 빠진 수급 단타왕으로 보이냐. 네, 이거는 이제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의 트레이딩 저는 오늘 어제 뭐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별로 그렇게 매매하지 않고 오늘 쉬어가는 날로 가볍게 넘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손실을 오늘도 뭐 이건 평가 금액이 조금 하락해서 그런 것 같고 오늘은 거의 그냥 쉬어가는 모습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. 그나마 최근에 조금 뱉어낸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선물 계좌로 살짝 패치 해놔가지고 240 정도는 플러스를 해놔서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괜찮습니다. 뭐 이 정도 금액은 언제든지 또 요거 수익 금액 다 사라져도 또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런 변동성 크게 개의치 않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페이스나 나의 원칙을 잘 지켰는가 그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너무 시장에서 내가 왜 수익을 못 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당연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실 날 수도 있고 수익 잘 날 수도 있어요.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나와의 약속이나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. 내가 아무리 욱해서 막 내동으로 해서 수익이 났어.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한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왜냐면 내동으로 수익이 난 거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런 습관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다시 그대로 뱉어내고 그 이상 뱉어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시장에 겸손하면서 본인의 스타일, 원칙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려운 시장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요. 오늘의 주 포인트는 외국인 조금 무섭게 계속 팔고 있다. 리스크 관리하면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흐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. 그나마 들어오고 있는 섹터 몇 가지 앞부분에 짚어드렸죠.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.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